어릴 적 내 단짝 친구. 나는 시골에서 작은 미용실을 하고 있다. 오전 예약 손님을 다 마치고 오후에는 손님이 없어 한산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20년 만에 고향 친구가 가게에 찾아왔다. 어렸을 적에 둘도 없는 단짝이었던 우리는 친구가 시집을 간 이후로 보지 못하다가 이제야 만나게 되었다. 친구가 고향에 오게 된 이유는 친구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친구의 어머니는 나랑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하셔서 친구보다는 내가 더 자주 뵙곤 했다. 굉장히 밝고 따뜻한 분이셨다. 그런데 며칠 전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 그렇게 친구하고는 오랜만에 만나었고 발인이 끝난 후 친구는 울면서 나를 찾아왔다. 친구는 시집을 멀리 간 이후로 엄마를 자주 뵙지 못했고 아기를 유산한 이후에 남편이 외도를 하여 결혼 3년 차에 이혼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현재까지 홀로 외롭게 살아왔다고 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엄마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나서 그동안의 연락을 자주 드리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다 하며 이야기를 했다. 계속된 친구의 눈물 섞인 이야기와 하소연을 들으며 위로를 건네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가게 문을 닫고서 친구와 주변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다. 친구는 평소 힘든 일을 많이 해서 많이 말라 야여있는 상태였고 어머니의 부고로 인해 눈물로 며칠 밤을 새서 그런지 얼굴도 많이 수척하고 상해 있었다. 친구의 건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 친구는 당연히 밥맛이 있을 리 없었고 술만 계속 들이켰다. 술을 계속해서 마시던 친구는 금세 취해 혀가 꼬부라졌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있잖아. 장례식장에서부터 자꾸 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 어? 아니, 나는 엄마가 갑자기 그렇게 돼서 장례식장에서 그 영정사진 앞에서 계속 울고만 있었는데 가끔 옆을 보면 어떤 여자가 날 보며 서 있더라고. 나는 처음에 장례 도와주시는 이모님인 줄 알았는데 엄마 화장할 때도 옆에 있고 끝나고 차에 탔는데 내 뒤에 그 사람이 앉아있더라. 너가 잘 모르는 친척이거나 어머니 친구분 아니실까? 아니, 그러기엔 젊은 여자라서. 젊은 여자? 응, 그리고 내 동생한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없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저 술에 취해 얘기하는 거라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친구하고 가게를 나왔고 술이 많이 취한 친구는 몸을 잘 가누질 못했다. 나는 그런 친구를 부축하며 친구 어머니께서 살았던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했다. 걸어서 15분 정도의 거리였지만 비틀비틀 만취한 친구와 함께 걸어서 가기엔 무리가 있어 보여 택시를 탔다. 도착했습니다. 네, 수연아, 내리자. 택시에서 잠이 든 친구를 깨워 챙겨서 내렸고 취해 잠들어 몸에 힘이 쭉 빠진 친구를 거의 없다시피 낑낑대며 친구네 집 골목길을 향해 걸었다. 골목길을 반 정도 걸어왔을 때 친구가 갑자기 손을 덜덜 떨며 무언가를 가리켰다. 저기 또 있다 그 사람. 나는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고 그곳에는 큰 비닐 같은 것이 바람에 흔들리며 어느 집 담장에 걸려있었다. 야, 비닐이잖아. 아니야, 잘 봐봐.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여자야. 나는 아무래도 친구가 많이 취한 상태고 현재 마음이 매우 아프고 힘든 상태라 잠시 헛것을 봤으리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때 친구가 혜선아, 너 먼저 가. 나 이제 혼자 갈 수 있어. 하고 멀쩡한 목소리로 말하더니 방금까지 취했던 사람이 맞나 싶게
너무나도 멀쩡히 바르게 앞서 걸어갔다. 나는 친구가 술이 깼나 보다 했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 잠시 동안 친구의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골목길 끝에서 왼쪽 커브길로 가는 그 순간 무언가가 친구에게 바짝 붙어가는 게 보였다. 나는 벽에 비친 친구 그림자를 잘못 봤나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의 말이 생각나서 뛰어서 친구를 향해 달려갔다. 친구는 이미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듯 했다. 창문으로 보니 친구가 불을 켜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친구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문을 두드렸다. 수연아, 무슨 일이야? 문 열어봐!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쳐봐도 나오지 않았고 당황하다가 나는 119에 전화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119는 도착하였고 119 대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 보니 수연이는 방에 쓰러져 있었다. 다행히 호흡, 맥박은 있는 상태였다. 병원에 도착해서 친구의 남동생이 달려왔고 곧 깨어날 거란 의사의 말에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친구의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누나가 정신과 약을 오래전부터 먹고 있었던 것 같다고. 친구는 바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의 어머니가 살던 집도 금세 매매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여전히 미용실을 운영 중이고 그 뒤로 아직까지 친구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난 아직도 궁금하다. 그날 밤 내가 봤던 건 그림자였을까? 아니면 친구가 말한 그 사람이었을까?